예, 후보자님. 네. 저는 이제 후보자님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업무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 해경 123 정장인 김경일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법무부와 청와대 차원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 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법에 따라서 아마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28조를 보면은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 28조 3항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셨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이제 고발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일에 대한 고등법원 2심 판결문인데요. 김경일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조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했던 해양경찰청 상황실 등 여러 부분에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김경일에게 다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심 때보다 김경일의 형량을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된 점, 또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더 있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저 판결문이 작성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조 과정에서의 실패나 구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음 판결문 좀 보여주시면 최근 판결입니다. 이병기, 조윤선 등에 관련된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 사건인데요. 이 판결에서 조윤선 그리고 이병기 두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그렇게 높이 선고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 어떤 채널에서 방해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여당이 다 경계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의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조윤선 두 사람에게만 모든 또 책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딱 책임질 만큼만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식의 적시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은 뭘 바라고 있냐면, 이렇게 다수의 건이 고발될 경우에 이 사건들이 흩어져서 이 검사가 하고 저쪽에 있는 다른 검사가 하고 막 흩어져서 사건들이 진행될 경우에 과연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가 될 것이냐. 그리고 과거 정부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 검찰 내부의 운영 지침인데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나 감찰본부를 한식으로 설치 운영해가지고 수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충분한 인력도 제공하고 또 독립되고 공정하게 수사를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저런 운영 지침 등을 활용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앙지검에서도 과거의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이런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해서 몇 년 전에 수사를 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또 새로운 부분들에서 수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그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